나와라. 네.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규제 크기에 따른. 규제 크기는 알파 값을 얘기를 합니다. 알파. 이렇게 쓰면 알파라고 나오죠. 네. 규제 크기에 따른 알제곱 스코어 결정 개수의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제곱 스코어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규제 크기에 따라서 결정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은 하나를 결정을 써야 되겠죠. 리치를 쓰든 라쏘를 쓰든 엘라스틱 네스를 쓰든 하나를 쓰고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도 뭐 예를 들어서 오차면 오차 이렇게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알파 값을 바꿔가면서 어떨 때 성능이 가장 좋을까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쓰면 그 오차항까지 고려한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오차항까지 고려를 하고 오차항까지 생각을 하고요. 생각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해서 그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할 거고요. 스케일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R2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거를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이것도 그 함수로 잘만 만들면 뭐 리치든 라서든 엘라스틱이든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는 리치만 가지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2 규제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냐면 train scores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을 위한 거냐면 그 알파 값들이 바뀔 때 그 훈련셋에서 계산한 결정 개수를 저장할 리스트. 그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테스트에서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두 개의 결정 개수를 비교해 봐야 되는 이유는 과대적합이냐 과소적합이냐 그 다음에 그 차이가 크냐 작으냐 차이가 크면 좋지 않은 모델이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결정 개수 차이가 크면 일반화가 잘 안 되는 모델이니까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닌 거고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이 있더라도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괜찮은 모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셋에서 계산한 결정 개수를 저장할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값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자, 알파 값을 다음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숫자 몇 개 만들었을까요? 마이너스 3, 2, 1, 0, 1, 2 6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6개인데 어떤 숫자를 만든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 레인지에서 제일 처음에 x를 꺼내면 마이너스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니까요. 0.001. 0.001.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0.01.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 0.1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10의 0승은 1이죠. 10의 2승은 10. 1. 그렇죠. 1, 10. 그죠? 이게 10의 1승.
여기가 10의 0승, 여기가 10의 1승, 10의 2승 빠져 있죠. 10의 2승. 이렇게 6개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숫자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알파라고 하는 값, 알파즈라고 할까요? 알파즈. 알파 값은 0보다는 큰 숫자를 써야 돼요. 0보다 작은 거 쓰면 안 되죠. 규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죠. 아마 기본값이 1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작게 만들면 0.1,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들면 0.01, 더 작게 만들면 0.001, 더 작게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울수록 규제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엄청나게 커지면 점수는 당연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규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규제의 의미는 리치 같은 경우에는 MSE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차에다가 알파 그 다음에 W의 제곱을 곱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 크기만큼, 요 알파 크기만큼 오차가 더 많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셋이든 테스트 셋이든 오차가 더 커지게 되는 거랍니다. 오차가. 규제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를 하는 목적 함수의 값을 일부러 오차를 키우도록 만들어서 그 과대적합의 크기를 줄이도록 하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셋에서 오차가 커지게 되면 훈련셋과 테스트셋 사이의 그 간격이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10의 몇 승 이렇게 만든 이유가 0에 가까워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0.001, 01, 0.01, 0.1, 1, 10, 100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뭐 꼭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다르게 만들어도 돼요. 그냥 뭐 예를 들면 0.1, 그 다음에는 뭐 0.05, 뭐 그 다음에 0.01,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키우지 말고 1, 2, 3 이렇게 키워도 돼요. 그렇게 키워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만들면 되냐면 리치를 만들기로 했죠. 리치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 for A in alpha z라고 할게요.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리치를 생성을 하면서 알파에다가 A 값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리치가 만들어질 때는 알파가 0.01, 그쵸? 그 다음에는 0.01,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는 1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이 바뀌면서 리치 규제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네, 원래 기본값은 1.0이었어요. 원래 기본값은 1.0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면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에스티메이터가 있으니까 우리는 폴리노미얼 피처도 여기서 그냥 해버릴까요? 폴리는 이렇게 해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디그리 5로 하고요. 5로 하고 그 다음에 include bias는 false로 해주고 자, 그리고 중간에 또 연결해야 될 게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죠. 스케일러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이프로 연결할 세 가지 객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세 가지 객체가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파이프를 만드시면 돼요. 파이프 라인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는 폴리노미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스케일러 연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티메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델을 훈련시키면 돼요. 모델 점 fit 하시면 되죠. 여기다 뭐 넣으시면 돼요? 훈련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마 이거 1차원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었을 겁니다. 그죠? 네. 위쪽에서 우리가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면 요거 잠깐만 보면 X 트레인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면은요. 이런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한 거예요? 랭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랭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랭스만 보고 있는 거고 Y는 그냥 당연히 무게일 거고요. 그죠? 컬럼 한 개,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은 전부 다 그 2차원 배열이에요.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입니다.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피팅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R2 계산할 트레인셋에서 R2를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모델 점 스코어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만 넘기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훈련셋의 R2 스코어. 결정 개수예요. 결정 개수.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 셀에서의 R2 스코어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모델점 스코어 X 테스트와 Y 테스트 넘기시면 되겠죠. 얘가 뭐냐면 테스트 셀에서의 결정 개수를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을 각각 어펜드 하면 되겠죠. 네. 훈련셋에다가 어펜드 하면 되고 테스트셋은 테스트셋에다가 어펜드를 하시면 돼요. 그죠?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트레인 스코어스라고 위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트레인 스코어스에다가 어펜드 트레인 R2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테스트 스코어스에다가 어펜드 테스트 R2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프린트 해볼까요? 트레인 스코어스 프린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를 프린트 해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트레인 스코어스 그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 스코어스 뭐가 잘못됐을까요? 테스트 스코어스 오타가 있었군요. 테스트 스코어스 이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리치 규제를 사용한 선형회기예요. 리치 규제를 사용한 선형회기이고요. 훈련셋에서 0.97, 테스트셋에서 0.97, 0.97, 0.97, 0.97, 0.97, 0.96 떨어지기 시작하죠. 0.96, 0.96, 0.97, 0.86, 0.89 어때요? 저기 규제가 커지니까 규제가 100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훅 하고 떨어졌죠.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숫자만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네? 네, 뭔가 질문 있으세요? 자, 코드 다시 설명드릴게요. 트레인 셋이나 테스트 셋은 전부 다 뭐만 가지고 있는 거냐면 물고기 길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의
길이만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이고 비어있는 배열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train scores, 두 번째는 test scores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고요. 둘 다 일단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알파즈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0.001부터 100까지 곱하기 10씩 해나가는 그런 숫자들이고요. 그래서 규제의 크기를 거의 없는 크기에서부터 0.001이니까 0에 가깝죠. 거의 없는 크기에서부터 굉장히 큰 규제까지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를 5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좋을 거예요. 처음에 선형회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형회계에서 규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죠? 선형회계에서 규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생각해 보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알제곱 결정계수가 전부 다 1.0이었어요. 그쵸? 변수 하나만 있을 때. 아닌가? 변수 5개가 있을 때였구나. 그거는. 죄송합니다. 변수 하나만 있을 때는 거의 1에 가까운,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었고 그거를 규제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차원까지 늘려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선형회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숫자들이 커지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써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지 L2 규제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규제의 크기를 이렇게 바꿔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6개이기 때문에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6번 어펜드가 될 거예요. 어떻게 6번이 어펜드가 되냐면 모델은 폴리노미얼,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리고 리치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훈련셋으로 일단은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훈련셋에서 점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훈련셋에서 계산된 점수를 트레인 스코어스에다가 어펜드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도 똑같이 결정 개수를 계산하고요. 얘는 예측값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기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죠. 얘를 가지고 자기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서 그 오차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R2 스코어가 나오면 그거를 테스트 스코어즈에다가 어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출력을 해본 겁니다. 출력을 해봤더니 이런 값들이 나오죠. 자, 이제 이 결과들을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냥 여기서 바로 할게요. 여기에서. 자, 근데 그래프는 알파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알파 값에 따라서. 그래서 plt 점 플롯 이렇게 하고 x축을 알파스. 자, 우리가 그릴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알파 값의 변화에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알파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R제곱 스코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알파 값은 여기가 0.001이 있을 거고 옆에 0.1이 있을 거고 0.01이 있을 거고 0.1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점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알파스 일단은 트레인 스코어즈만 먼저 일단은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쇼를 먼저 해볼게요. 쇼. 되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점을 찍어볼까요? B, O 이렇게. 자, 점 3개가 어디에 있어요? 점 3개가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4개인가요? 6개 중에 4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왜 그럴까요? 스케일 때문에 그래요. 스케일 때문에. 0부터 1까지 여기에 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인 거고 여기가 10인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100이에요. 중간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별로 이거는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스케일 변환하는 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넘파이에는요 로그 함수가 있어요. 로그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알파스를 넣고서 그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드 같이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드 같이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니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레인지죠, 레인지. 그죠? 10, 곱하기 10이죠, 곱하기 10. 자, 여러분들 지수하고 로그 함수 사이의 관계 아세요? 지수 함수의 반대가 역함수가 로그 함수죠. 아, 이런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세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것인가 보죠. 예.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었나? 라는 생각 한번 그 기억력을 해보면서 뭐 y는 뭐 10의 x승이라고 하면 이게 이거를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아마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요렇게 x가 0일 때는 1, 그 다음에 여기가 커지면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이쪽으로 저기 0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그 로그라고 하는 것은 로그라고 하는 함수는 얘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만든 그래프예요. 대칭으로 만든 그래프가 로그 함수고요. 뭐 y는 10의 x승 그러면 x는 뭐라고 쓰냐면 로그 10의 y라고 씁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역함수고요. 네. x하고 y만 바꿔버리면 y는 로그 10의 x 뭐 이런 식으로 이게 y축 x축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것만 예를 들면요. 네. 자,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10의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0.1이죠. 0.1. 0.1. 그죠?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로그 10을 미스로 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은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한다?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한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만. 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알파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 알파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거든요. 10의 마이너스 3승에 로그를 취하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x가 마이너스 3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그거를 그냥 등간격으로 그려버린 것 뿐이에요. 등간격으로.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그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곱하기 10씩 해 나가는 게 1, 2, 3, 4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1, 2, 3, 4로. 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스케일을 변환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레이블을 주죠. 레이블을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주고요. 스코어스. 그러면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네요. plt.plot 하고서 numpy.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 10 이렇게 하고서 똑같이 r, z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테스트 스코어스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똑같이 점을 찍어주고요.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점선으로 레이블, 여기는 테스트 스코어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저 레이블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본값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니까 훨씬 한눈에 딱 파악이 되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테스트 스코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치는 전부 다 과소적합이에요. 과소적합. 그죠? 리치는 과소적합인데 요거 하나만 과소적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군요. 여기만. 여기가 10의 그러니까 10의 0승이니까 1일 때. 아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0.967, 0.966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살짝 떨어졌죠. 여기가 알파 기본값, 알파가 1일 때요. 알파가 1일 때. 기본값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화가 가장 잘 되는 일반화가 가장 잘 되는 모습이 여기인 거죠. 과대적합도 아니고 과소적합도 아니고. 그리고 규제를 더 키워버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를 더 해보면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규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R제곱 스코어가 작아지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알파값 규제를 어느 정도 크기로 주는 게 좋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할 때는 알파값을 그냥 원래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리치가 좋게 나오는지 아니면 뭐 라쏘가 좋게 나오는지 등등을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라쏘보다 리치가 더 좋게 나왔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리치 안에서 알파 값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어떤 알파 값에서 리치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는 규제가 그러니까 1.0보다 작을 때가 규제가 좋을 것 같고요. 1.0보다 규제가 커지는 부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주더라도 0이거나 0 금방 뭐 0.1이거나 혹은 뭐 0.9는 너무 0.009라거나 뭐 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1에서 0.1 사이, 요 사이에 있는 값으로 규제를 주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되셨죠? 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실은 나눠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를 하나의 함수로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리치 대신에 라쏘로만 바꿔주면 비싼 그래프가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라쏘 대신에 엘라스틱 넷으로만 바꾸면 여기가 또 비싼 그래프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리치를 쓰는 대신에 라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쏘. 알파값 파라미터 이름은 똑같아요. 리치나 라쏘나 파라미터 이름은 둘 다 알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바꿔서 다시 요 셀만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면 그래프가 약간 좀 달라지기는 했죠.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컨버전스 워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요건 계산할 때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저거를 없애주고 싶으면 더 많이 반복해라 라고 시켜버리면 돼. 더 많이 반복해라. 기본값이 1000인데 10,000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10,000번을 돌렸는데도 지금 그렇죠? 여전히 나오고 있죠.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10만 번이죠. 맥스 이터레이션을 10만 번으로 했어요. 10만 번으로 했더니 컨버전스 원이 아까는 3번 나왔는데 이번에는 2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긴 안 되는 거예요. 이따리는 뭐 톨러런스도 같이 줄여주시면 되겠는데요. 톨러런스 같이 줄여볼까요? 톨러런스 기본값이 0.0001일 거예요. 0.0001인데 001로만 할게요. 001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래도 하나는 남는군요. 그래도 하나는 남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어차피 근사값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뭐 요 정도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대략적인 모습은 이렇게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알파 값이 1 근방에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의 그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론 테스트 셋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그런 모델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소적합이고요.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정도가 오히려 더 적당한 알파 값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런 내용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무엇을 바꿔볼 수가 있냐면 엘라스틱넷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엘라스틱넷은 엘라스틱넷 투 컨버전스 원이 나오긴 나오네요. 라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죠. 그리고 과소적합, 과대적합도 거의 그 차이가 거의 적죠. 그러다가 10의 1승, 10의 2승 되면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넷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값들은 어떤 값을 쓰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알파 값을 10의 마이너스 3승을 사용하든 10의 마이너스 2승을 사용하든 10의 마이너스 1승을 사용하든 1을 사용하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엘라스틱 넷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넷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리치나 라쏘보다 그 차이가 적고요. 그리고 훈련셋이나 테스트셋에서 점수가 거의 대부분 다 0.97, 0.97, 0.96, 0.97 뭐 이런 정도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비교를 해보면 아마도 엘라스틱 넷 그러니까 규제를 L1 규제와 L2 규제를 섞어서 쓰는 게 과대적합도 줄여주면서 그런 그 일반화 성능도 좋게 만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를 사용하면 과대적합을 줄이거나 혹은 없애면서 훈련셋의 점수와 테스트셋의 점수를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비슷하게 줄이면서 일반화 성능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돼요. 너무 크게 만들면 점수는 둘 다 비슷해요. 점수는 둘 다 비슷하지만 나쁜 쪽으로 비슷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좋은 쪽으로 비슷해야 되는 거지 나쁜 쪽으로 비슷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가 너무 크다. 이쪽은 규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바꾼 거는 뭐만 바꿨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것만 바꿨잖아요. 그죠? 요것만 바꿨으니까 이 위치냐, 라쏘냐, 엘라스틱 넷이냐 이거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바뀌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함수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통되는 코드는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부분만 뭘로 주면 되냐면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 제가 했었던 것처럼 위쪽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위쪽에 어디 있었지? 잠시만.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만들었던 게 바뀌는 게 디그리스하고 에스티메이터만 바뀌면 되니까 물론 이거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바꿔줄 거다. 디그리를 바꿔줄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에스티메이터를 바꿔줄 거다. 그래서 여기가 바뀌니까 이걸 함수로 파라미터로 정의를 한 거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 같으면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고 여기만 바꿀 수 있도록 뭔가 그 함수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혹시나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나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그 농어 데이터의 모든 컬럼을 스페시스 제외하고 어종은 아니에요. 어종은 빼고 모든 컬럼을 변수로 사용해서 그 위쪽의 그래프를 한번 사용하면서 농어 데이터의 모든 컬럼을 변수로 사용하면서 알파값, 규제 크기에 따른 그 결정 개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것도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할 때에도 그 세 가지를 다 써보세요. 위치도 써보시고 라쏘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도 써보세요. 엘라스틱 넷. 규제 크기에 따른 결정 개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근데 소스 코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이메일로 받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꼭 한번 연습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